사자 보이스 정치쇼엔 사자토론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현근택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학 전 최고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부터 볼게요. 이해훈 인사청문회. 야, 어제 안 열렸거든요, 인사청문회. 근데 자료 제출 미비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지켜보면 모든 인사청문회 시작할 때 초반에 자료 제출 요구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한번 정해하고. 그래도 열리긴 열렸단 말이에요. 오후 들여서 뭐 어떻게. 근데 아예 안 열린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다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파행된 거? 후보자 책임이에요? 뭐 여당 책임이에요? 야당 책임이에요? 이거? 아니 이거는 질문 자체가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이상해요? 왜냐면 방망이 든 사람이 회의를 안 했잖아요. 방망이 든 사람이 회의를 했으면 그러니까 다 모르겠는데. 넣잖아요. 여당 야당 후보자. 예. 아니 그런데 어쨌든 하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안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대체로 합의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료 제출 미비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어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건 상정 안 하고 위원장이 그러면 오지 말든가. 예. 안 왔으면은 뭐 민주당에서 간사가 뭐 진행하면 되는데 예.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안건 상정 안 하고 버틴다. 이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위원장 이미자 위원장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겠어요? 이미자 이거는- 특히 위원장 뭐 야당 전체보다 위원장 위원장 책임이죠. 아니, 저는 이미자 위원장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장동혁 대표 책임입니다. 아니 지금 청문회가 개최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막 빛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찍어낼 거 아닙니까? 정말 준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스포트라이트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갑니까? 청문회. 청문회로 가잖아요. 아, 신박한 해석이네. 그러면 지금 로텐더홀에서 누가 지금 장미의 단식을 하고 있습니까? 장동혁.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단식 투쟁인가? 근데 하고 있는데 이게 빗발일 거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이미자의 처절한 어떤 희생 정신. 야, 이거 신박하다. 오. 말이 되나 근데? 이렇게까지 칭찬받을 줄은. 본인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죠? 아니 그럼 단식 안 했으면 했을 거라는 얘기는. 아, 그럼요. 아니 왜냐면 그냥 제가 야당 의원들이면 그거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막 자료 안 내면 안 낸 대로 호통도 좀 치고 싶고 지금 사실은 자료 없어도 신문에랑 뉴스에 나온 것만 모아도 몇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원펜타스 이런 거부터 막 제가 예. 국회에서 뭐 10년 넘게 인사청문회 몇 번을 준비해봤겠습니까? 예, 그렇죠.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자료 요구를 뭐 했는지를 숨겨요. 내가 빛나고 싶으니까. 내가 빛나고 싶어서 오히려 경주마처럼. 예. 저 막 어디 가고 막 잠복한 적도 있어요. 예. 우편물 한번 봐볼까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남의 거 빼오려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배우 쓰레기통 뒤지고. 진짜로 그리고 배우자 있잖아요. 차량도 이렇게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려가지고 뭐 헛잔지 핫잔지 렌트칸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막 볼 정도로 예. 얼마나 처절하게 하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준비를 많이 했을 건데 근데 이게 이상한 국민의힘이 게 전략상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 사실 이거를 청문회를 하루만 받았잖아요. 19일 날. 예. 그것도 좀 이상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논란이 많이 가면 당연히 며칠 하자, 이틀 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19일 하루로 합의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19일 하루 동안에 세게 그 공격을 하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아니 상임위원장이 이미자 의원 우리 당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아예 그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았고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처음 봤고 예.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이해훈 후보자가 야라고 뭐 소리치는 것들 예. 그 장면들 계속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거만 틀어도 예, 예. 그거 들어주고 그다음에 무슨 주택 청약과 관련된 것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답을 안 해도 돼요. 계속 질문만 해도 돼요. 본인한테 그냥 답을 하라고 하면 돼요. 자료 없으면 그거 질문 못 합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얼마나 많은 것들 계속 폭로하고 비망록. 있습니까? 막로. 아니 그런 거 계속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환기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한다고 왜 보세요? 안 하는 거지? 일단 그 야당의 좀 그 초식이 좀 새로운 초식이에요. 예. 이런 초식은 없었죠.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생뚱맞긴 한데 예. 그 이미자 의원이나 야당 측 우리 당 측의 이 논리에 따르면 합의할 때 19일로 합의할 때 15일까지 자료 제출을 받아보고 미흡할 경우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자료 제출을 빌미로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합의를 하는데 예. 실제로 그 합의에 따라서 야 자료 제출이 너무 엉망이고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못해 연기할 거야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죠. 그러나 분명히 합의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5일까지 자료가 뭐 영 엉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15일 날 우리가 보이콧하겠다고 하니까 18일 날 이거 어제 그 직전이죠. 어제 청문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에 대량으로 자료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읽어볼 시간도 없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합의 내용에 따라서 이미자 위원장이 그 합의 사항을 가지고 연기를 시도를 한 걸로 보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좀 자료 제출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후보자를 불러서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봐도 그 강성필 대변인이 제기한 신박한 음모론도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 신박했어.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당으로서는 이 야당의 역할을 좀 방기한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예. 여당의 그렇죠. 시간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이 방어하고 비호하려고 후보자를 세웠으면 야당은 무섭고 매섭고 날카롭고 따갑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 시간을 스스로 포기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야당으로서는 좀 신박한 초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안타까운 초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언론은 외부에서 보는 관전자 입장에서 되게 기다렸거든요. 워낙 뭐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하루로 되겠어 막 왜냐면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천하람 원내대표 인터뷰 때지만 비망록 이망록. 예. 이 역대 득도 보도 못한 새로운 형태 청문회 이슈가 돼가지고 근데 여기 비망록 보니까 어제 이제 JTBC 단독 보도가 네. 있었잖아요. 2017년 본인이 옥모 씨하고 그 네. 불법 정치자금 의혹 이거 저 수사 받을 때 당시에 경찰 출신 의원한테 무마 부탁했다. 당 이철기 의원. 아 근데 이철기 의원은 JTBC 보도 내용이니까 근데 오늘은 이철기 바로 그냥 의원은 2017년에도 그렇고 실명을 이야기하는군요. 아니 다른 데서 이미 다 아 보고됐어요. JTBC 보도 나왔어요. 예, 예, 예. 아니 이철기 의원은 근데 2017년에도 그렇고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에 김병기 의원 때도 그렇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뭐 수사 무마 부탁할 때 왜 하게 항상 등장하는 걸까요? 경찰 관련해서는 최고 실세인가 보죠. 뭐 어쨌든 오. 당시 여당이었고 경찰 출신. 아니 당신은 17년 야당이었다니까요. 이분이 같은 뭐 당이었죠. 경찰 같은 예전에 당이었지. 정보국장도 한번 했을걸요. 예. 경찰 정보통이 쪽- 정보통. 정보통이죠. 그러니까 그 라인이 계속 연결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아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려는 거를 야당의 시간이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 할 말이 없어져 아, 버렸는데. 그래요? 되게. 그럼 자 그냥 예. 마이크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니, 그래도 어쨌든 뭐 뭔가 새로운 신박한 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아니 근데 어제 대통령 만찬했잖아요. 네. 여당 혹시 거기서 야 이거 비공개라도 이해운 후보자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 방향 같은 거 좀 논의가 됐답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일단 야당이 보이콧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은 다가오잖아요. 결국 이제 공이 대통령에게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는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시지만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결국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고 하면 예. 저는 그럼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철회. 예. 그렇게 되면 이해 이해 사태 유도 형식으로 아니, 네. 그냥 뭐 여러 현진 가지 누나가 전화하면 되죠 뭐 그거. 현진 이제 누나가 그런 전화해요?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리게 되면 뭐 자진 그 사퇴를 하든 뭐 본인이 결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럼 이 이슈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끌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또 대통령은 이걸 처리를 시켜버리면 역시 뭐 공정하구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또 갖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두 저는 가지가 약간 반대 추가하는데 의견이에요. 저기 반대 의견. 반대 의견 처리 안 할 거라고. 아니 왜냐면 인사청문회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20일 내에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안 오면은 다시 10일 기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안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책임이 야당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책임이. 그러면 그냥 이명 강행? 아니 제가 보기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 없죠. 인사청문회 지켜보자 그랬는데 야당의 인사청문회를 안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안 왔어. 그럼 인사청문회가 안 된 거잖아요. 네. 물론 보자 그랬는데 실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하는데 부담이 좀 덜어지죠.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만요. 그게 궁금한 게 있어요. 대통령의 진정한 의중. 그러니까 처음에 임명했을 때는 어떤 큰 명분하고 정치적인 구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의혹들이 막 터져요. 비방록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오히려 정리하고 싶은 정리하고 생각이 있었죠. 싶은 명분을 만들고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혜원 후보자 반드시 뚫고 나오십시오. 내 인사의 활용 정점은 당신입니다. 이건지 나는 대통령의 진정한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딴 데 나왔을 때도 아마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고 예. 그다음에 명분을 쌓아서 우리가 지켜줄 만큼 지켜줬는데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당신네 당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데 이거 우리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정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갑작스럽게 청문회를 안 받아버림으로 해서 대통령한테 오히려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같은 것들을 야, 멍석 깔아줬는데 니네 당에서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잖아. 국민의힘 너 이제 더 이상 비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혜원 후보자가 우리 당에서 삼선까지 하시고 많은 분들하고 가까운 친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명분보다는 그런 친분이라는 것들이 더 앞서나 예를 들면 오.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 언론 그럼? 보도에 따르면 누굴 찾아갔냐 지금 얘기 나오는 이철규 의원을 한테 네. 또 구명을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서로 다른 당인데도 그래서 이게 기득권 네트워킹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거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서로가 대담일 지금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뭐 같은 의원이니까 왜냐하면 의원 출신이 장관이 됐을 때 낙마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한번 강선우 의원이 처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왜 서로 다 봐주니까 그런 거의 연장선상인가? 네. 이거 뭐지? 왜냐하면 저는 의원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언론도. 대통령의 큰 구상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를 보고 청문회를 핑계로 지명을 철회할 생각도 했겠죠. 예. 아니 그런 큰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이민자 위원장과 대통령이 짜고 치는 게 되는 거죠. 어? 음모론까지 가면. 예. 아 오늘 이상한.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재미로 한 이야기고 네. 제 생각에는 저는 강성필 부대변인의 전망에 좀 더 힘을 실어 보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영악한 사람 머리가 좋은 영리 머리가 좋은 그 범죄 혐의자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혜원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로서의 정치적 목적은 최대한 다 가진 겁니다 이미. 아. 그리고 이미 이 카드가 소진된 것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난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받고 근데 청문회도 안 열렸고 계속 양파 껍질 같이 의혹이 나오니 어쩔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특히 이제 청문회가 무산되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채택이 안 되면 이제 대통령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요구해서 그냥 강행하든지 아니면 청문 보고서가 없으니 철회를 현지 누나가 전화해서 하든지. 근데 저는 대통령이 충분하게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면 철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하나 이제 또 하나 음모론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철규 의원을 보호하려고 우리 당이 이걸 파토를 낸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야, 이철규 이거 의원하고 음모론 했다며 많이 나오네. 음모론을 계속 하다 보면 예. 이철규 의원하고 뭐 했다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또 이철규 의원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또 청문회를 보이콧했나 생각이 너무 또 음모론처럼 나온다는 나가는 얘기지. 거 제가 쌈박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청문회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야당의 시간이고 말씀처럼 다 이렇게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쫓아다니면서 그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좀 발언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지금 단식은 단식이고 청문회 해야지. 저는 열릴 가능성도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패가 다 까져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안 할 수가 없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하나 있어요. 앞서 이제 우리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현지 누나가 전화한다라는 발언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아니, 오해가 과거에- 있을 수 있으니 아니, 과거에 그러니까 강선호 장관 낙마 때를 제가 그냥 네. 빗대서 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예. 청와대에서 반론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열어드린다. 예. 출연해 주시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뭐 홍익표 이런 정부 말씀 속에 드립니다. 나와서 한번 청, 출연하면 청와대보다 이철규 의원 측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아까 그 음모론. 예. 아 오늘 아주 그냥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 서로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대통령하고 뭐 이혜원 예. 뭐 장관 후보자하고 뭐 얘기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이혜원 후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무슨 얘기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너무 이상한
그런 그러니까, 음모론이 예. 설치게 청문회 되는데 하면 된다니까요. 해야 돼요. 하면 왜 안 된다니까. 합니까, 도대체?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주제 바꾸기 전에 혹시 이철기 의원도 반론을 제기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희는 열어드린다. 그분 스타일은 이제 이해운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그분 스타일은 이제 그 법적 조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곧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 기관에서. 자 그리고 김근식 위원장의 발언은 저희 정치쇼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저희 입장 아니고 저희 모르는 출연자 개인의 돌출 발언이었다는 점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살아야 됩니다. 가차 없네, 가차 없어. 놀았네. 이거 보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탈당. 근데 의원들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탈당해라 그럴 때는 탈당 안 할 때는 탈당하라고 그러고 언론에서 탈당을 하니까 또 갑자기 왜 하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예? 진짜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 김병기 의원 어제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 당내 절차나 아니면 이거를 보좌관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너무 모른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당내 절차는 당헌 당규에 의한 거고 의원 제명하는데 제적 과반이 필요한 건 정당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법에 있는 거를 최고위원회에서 그거 빼고 우리가 결정할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현역 의원을 당내에서 제명할 때는 정당법에 따라서 제적의원 과반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정당 생활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부장관들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럼 김병기 의원은 몰랐다는 건가요? 이제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의원총회 하지 말고 최고위에서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지? 실제로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하면 안 돼요? 아니 윤리위에서 제명 어디처럼? 아니 하는데 현역 의원. 현역 의원인 경우 한동훈 대표는 현역이 아니니까 현역 의원을 당에서 제명할 때는 제적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건 정당 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법에 있는 거는 당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김병기 의원이 의원총회에 가지 말고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에 있으니까 절차를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일단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의원총회에 가서 왜냐면 의원들한테 맨투맨으로 이렇게 아까 호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직전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그러면 최소한 그 의원들 중에 반은 나를 한때 찍었던 사람인데 원내대표 결선 투표하고 이랬으면 근데 의원총회가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이제 가면 내가 부결될 내 제명안에 찬성할 거다 압도적으로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뭐 사람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추측해 보면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요청처럼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제명이 돼버리면 예. 그냥 그건 결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의원총회 가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일종의 본인에 대한 성적표가 낱낱이 표로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고 표 계산하면 이거 돌파 못할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더 본인 스스로가 또 당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감정적인 요인도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무슨 방송을 갔는데 방송하기 전에 이제 뭐 이 당헌 당규에서 뭐 제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의원총회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정당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무슨 정당법이야? 당헌 당규에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수긍하고 탈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자기에 대해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까 말까 하는 건데 그 절차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본인이 그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있는데 다 검토해봤을 거예요. 원내 대표하신 분이에요.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제가 보기엔 버티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하면 나 진짜 죽겠구나. 압수수색 당해서 다 털렸어요. 뭐 금고도 가져갔다는 얘기 있어. 그 이전까지 설마 나한테까지 그렇게까지 하겠어? 나도 한 방 있어. 나도 정말 내 임년 얼마 어떻게 될지 알아? 이런 걸 갖고 버텼겠죠. 버티면서 그리고 나 제명 안 될 거야. 의원들이 나 반대할 거야. 그럼 나한테 신세진 사람들 많은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임계점 넘어가서 나는 진짜로 안 되겠구나. 더 버티면 나를 완전히 가만두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탈당을 하는 거지. 무슨 절차를 몰라서 그래서 설득을 했다? 아니 저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의원총회 가지 말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한 것 자체가 보면 그 정당법 왜냐하면 당헌 당규라는 거는 법을 어긋날 수는 없거든요. 예. 자체 규정이니까 법에 있는 건 절차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현역 의원이 당에서 제명한다 할 때는 의원총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위법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의외로 잘 몰랐을 수. 저는 그러니까 이 소동이지 소동. 오전 10시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대부분 자진 탈당 발표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를 그냥 제명을 해라.
이런 강한 기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절차를 잘 못 알아서 이제 좀 혼돈이 있었는데 결국 오후에는 이제 탈당을 한 건데 그 사이에 제가 박수현 대변인을 SBS 만났기 때문에 그때 박수현 대변인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2시 몇 분에 탈당기를 냈다고. 그러니까 정리가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여기서 뭐 절차를 알았느니 몰랐느니 그것보다는 김병기에 일관된 서운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계속 김병기 사태가 나왔을 때 일관되게 유튜브에 나가서 나는 내 발로 절대 걸어나가지 않는다. 나를 잘라라. 그리고 계속 버텼어요. 그러다가 그 제명을 시켰잖아요. 제명을 시켰더니 마지막 남은 게 난 재심하겠다. 나 재심하겠다. 억울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서 안 되니까 이제 어제 결심한 게 그럼 나를 제발 잘라다오. 어쩌까지 내가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제명해달라는 거 아니까 탈당은 절대 제발로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밀려서 하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절차를 잘못 알았는지 뭐 자기가 새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일관된 행태는 뭐냐면 나는 내 발로 못 걸어간다. 억울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놈들아 이거예요. 저는 이게 파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했는데 오늘 아침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만찬장에서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웃으면서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이렇게 답해서 이 대통령이 파안대소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전했는데 이거 대통령이 사실 이거 스몰 토크에 강하잖아요. 농담도 원래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이거 진짜 100% 농담이에요? 아니면 언중유골이라고 농담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이거 들었을 때 정청래 대표는 뜨끔했을까요? 아니면은 아이 뭐 그냥 대통령 농담하셨으니까 나도 농담으로 받아쳐 요거였을까요? 대통령 스타일이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예. 문제의 핵심을 바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농담 아니고 핵심이라는 거야. 왜 핵심을 찌는 그러냐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많은 거 터지네. 농담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 그게 의미 없이 던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농담 하나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친명이냐 친청이냐 반명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단 말이죠. 예. 이거를 약간 정리하는 차원이에요. 이게. 당 대표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농담 사실은 당내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대통령과 그 대표의 입을 통해서 해소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해요? 아니, 어쨌든 이게 친명 반명이라는 친청 반청 이런 게 없다라는 거를 묻고 답을 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너 반명하면 죽어 아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오버하지 마시고 이런 그런 것 논란이 있는데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요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니 광고에. 광고 듣고 광고? 네, 광고가 중요해. 진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광고 듣고 3부에 또 다시 할게요. 사자토론 김태현 정치쇼 3부에서 계속되는데요. 현근택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말미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어제 대통령과 저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저희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요건 친청화대. 이렇게 대답하고 파안대소했다 대통령이. 요 농담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는 대통령은 농담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언중유골이다. 함부로 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의미가 논란이 있다. 당내에서 어쨌든 친명이냐 친청이냐에 대해서 이제 뭐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고 계속 이제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아니 뭐 지금 대통령 지금 임기 시작한 지 한 6, 7개월밖에 안 됐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또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좀 우리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이번 선거도 어쨌든 대통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요. 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명이냐 친청이냐 논란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보이스로 가자.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친명이면서 친청화되다 자기도 어쨌든 대통령 뜻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잠깐만 제가 궁금한 건 이러는 거죠. 정청래 대표님 제발 친명해 주세요. 요건지 친명이야 반명이야. 아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표하고 알지? 공개되는 그게 데서 뭐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근데 아니, 아마 속마음이 근데 현재 논란이 되는 것들을 두 분들이 아마 좀 이렇게 농담을 통해서 네. 이거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문답을 통해서 그런 논란을 좀 불식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제가 있는 보기엔 예.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재명 대통령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저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구나.
근데 이거 제가 약간 좀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니 많이 컸네. 니 나랑 맞짱 뜨자는 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 쎄하잖아요. 많이 끝내. 너 많이 컸다. 너 나하고 맞짱 뜨자는 거야? 뭐 이러니까 상대가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뭐 말씀들 제가 좀 뭐 표현을 좀 속되게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거다 그거. 영화 친구의 동수 많이 끝내. 아니, 내가 네 시다바리가 요거. 제가 궁금한 점이 그 정청대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 이거 요 대사 있었잖아요. 아니 이거 왜 동수 그런 많이 얘기 끝내. 그런 말을 하니까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사건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삐그덕.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보스가 신흥 어떤 보스한테 너 많이 컸네 할 정도면 그런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권 이후에요. 지금까지 계속 네. 그 정청래 대표가 들이받았고 뭐 저도 들이받는 소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서실장이 제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기자회견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전 네, 단순하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법사위라든가 지도부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서 어떤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한테 반기 들었다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강성필 부대변인이 이제 이 명청 대전에 대해서 이제 대변인단에 이제 지시를 받고 온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집권 이후에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부딪힌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그리고 일일이 제가 단적으로 거명하시 다 거론할 수 있는데 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식회사 친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 그 말을 못하게 하네. 내려온 가이드라인대로 잘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나 중요한 건 대통령의 농담이든 그게 진담이든 또 정청래 그게 맞대응이든 둘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 자체가 명청대전이 실존하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런 그냥 농담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명청 간의 갈등은 없어질 수는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우위에 있죠.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6월 달 선거가 다가오고 6월 선거의 공천은 일단 당대표 권한입니다. 공개적으로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은 머릿속에 두는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정청래 정원호 시키고 싶을까요?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걸 동의할까요? 거기서 분명히 이제 빠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대통령은 사전에 기선제압용으로 동반 진반으로 한 거고 정청래 대표를 모를 리가 없죠. 정치판에서 오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정청래는 어떻게 이걸 당원 1인 1표주의로 가가지고 대의원의 힘을 무력화시켜서 자기에게 열광하는 권리당원의 표를 결집해서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공천 후보를 낼 것인가를 작전을 짤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정치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 김문식 위원장님이 뭐 국민의힘에 너무 오래 계시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초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야 이거 빼고 너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김문식 위원장님 민주당에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런 간지 소리 너무 하지 오래됐다고. 마세요. 너무 오래돼서 민주당 초식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어떤 한 장면 민주당은 보면서 기본적으로 누구 넣고 빼라는 거를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지시하지 않고 경선이에요. 경선. 예를 들어서 뭐 정원호 구청장이 할 수도 있지만 박주민 의원 경선에서 다른 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박홍근 의원, 전현희 의원 나왔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누구를 해라 빼라 이렇게 해온 적이 없어요. 우리 민주당은. 아니, 그런 경선 조직이 아니에요. 과정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의중을 감지하고 자기의 주장을 세게 하지 않고 경선에 공정하게 그냥 방관자로서 지켜보겠다 하면 정원호가 될 수도 있지만 정청래 대표가 그걸 바득바득 내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그 지시하에 또 김어준이 옆에서 거들고 그러면 권리당원들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국민의힘의 바람이고 우리가 서울시장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서울시장 현직 오세훈 시장 그렇게 만만한 후보가 아닌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거 가지고 다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언제는 또 만만하다며요.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건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볼게요. 단식 6일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미를 사실 단식 5일째 때 이제 글 썼는데 누군가 장미의 허리를 꺾었다. 보란 듯 더 생생하게 뭐 이렇게. 어제 또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거든요. 이 참 요거 좀 정확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어제 또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 요 글인 거구나. 예. 얼굴에 꽃을 피우자. 장미처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던데 장 대표가 일단 여권에서 보시기에 장 대표가 이 단식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솔직히 뭐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 뭐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뭐 통일교 특검 하자 그다음에 뭐 공천원금 특검 하자는 건데 뭐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하자 말자고 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천지 특검 하지 말자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하자. 신천지도 하자는 거니까 이제 통일교 특검 하자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공천원금 물문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앞에 계시지만 지금 뭐 징계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특검은 하자는 얘기 말자는 얘기는 뭐 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한동훈이나 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잠잠해졌어요. 예. 사실 그리고 막 세게 못 하잖아요. 지금 장 대표에 대한 비판에. 그렇죠. 지금 한동훈 뭐 방문해야 되나 동두 단식해야 되나 어제도 갑자기 사과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예. 효과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장 대표의 그렇죠. 단식이. 왜냐하면 이 단식이 뭐 꼭 뭐 어떤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단식할 때 거기 가서 막 뭐라고 하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대부분 그동안 논란이 약간 조용해져요. 우리 아마 우리 김종혁 최고도 뭐라고 막 하고 싶지만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벌써 이제 돗자리 까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못해 이제 끝날 때까지는 그 효과는 거두고 있어요. 뭐라고 못합니까? 아니 뭐 어쨌든 우리 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그 단식을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열심히 그거 저희는 뭐 지지를 해 드려야 되죠.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을 때도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아유 굉장히 고생하셨다. 몸 갈아 넣으시면서 고생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때 빨리 건강 챙기시라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렇게 그 통일교 특검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죠. 근데 김정욱 최고께서 근데 제가 뭔가 좀 찜찜함이 묻어 있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느낌이. 아니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왜 단식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통일교 특검도 그 전에 막 계속 싸우다가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는 제가 힘 붙여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몸으로 그 스스로 희생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에 김성태 원내대표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한동훈 제명 다음 날 그냥 그 당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단식에 들어가셔서 다들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단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한국 분들이 되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에 약하신 분들이잖아요. 아 그래도 야 밥 못 먹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걸 뭐라고 그러는 놈은 나쁜 놈이야 라는 식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제명당한 사람이에요. 느닷없이 새벽 1시 반에 제명 통지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야 네가 가서 좀 찾아가서 악수 좀 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저께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열려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당대표는 단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징계 제명당한 사람이나 그 징계윤리위원회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여기 서서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그 윤리 심판이라는 걸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단식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뭐. 오늘 강성필 부대변인의 신박한 해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이번에도 뭔가 신박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장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강성필 부대변인의 분석. 이 제가 단식을 몇 번 봤는데 정치인들의 예. 이번 단식에 상당히 특이한 점은 하나 있긴 합니다. 뭐요? 단식 이틀째부터 죽내 사내 그래요. 아 보통 그래도 단식 뭐 한 일주일은 지나고 해야지 뭐 몸이 안 좋네 그런 말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는 한 이틀 되니까 그때부터 바로 뭐 바이탈 사인 얘기 나오고 막 중내사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하나리 뭐 어떻게 네. 그런 얘기 나오고 막. 그래서 이거 너무나도 확실히 이제 갑자기 급조된 그리고 원래 의도와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게 단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나 비판적인 내용도 다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패널들 만나면 다 얘기해 줘요. 이거 내가 말할 게 아니라 네가 좀 말을 해줘야 된다. 누가 그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청부평론. 내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민주당도 청부평론 안 해요 국민의힘. 야 심하네. 김정혁 최고께서도 평소 습관이 진실을 얘기할 때는 저만 보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실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할 때는 막 돌아가면서 눈길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네, 왔다 갔다. 그동안에 하시더라고요. 강성필 대변인이 상당히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와 뻥을 많이 치는구나. 결론 내려봐 결론. 청부평론. 자, 국민의힘의 청부평론. 그래서 결론은 정말 장동혁 무서운 사람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피해자한테 가해자한테 가가지고 위로하고 사과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은
피해자 호소인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저는- 때문에 정말 좀 장동혁 그 야 무서운 사람이다. 나름의 그 한 대표 제명 여기 비판론으로 피하기 위해서 남에게 한 수를 뒀다. 예, 완전 성공했다. 이틀째부터 뭐 중여사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과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젊었을 때 학생 운동하면서 감옥에서 단식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요? 근데 감옥에서는 뻑하면 단식하자고 그래요. 그냥 별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독방에 있었거든요. 예. 국사범이라. 독방에 있는데 단식하자면 한다고 했고 저는 다 먹었어요 몰래. 뭐 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아이. 단식을 왜 해? 그래서 그때 또 20살, 21살 뭐 혈기 왕성할 텐데 먹어야죠. 그래서 단식을 하자고 많이 주장했는데 단식이 한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몰래 건빵 같은 걸 먹었는데 이제 농담이고 단식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단식을 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이밍상 예. 이게 한동훈 대표 징계라는 파장이 있을 때 이걸 국면을 전환할 용으로 했을 거라는 분석이 지금 많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힘든 게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단식은 통상적으로 3일에서 4일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고 오늘은 또 어떨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단식의 진정성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타이밍이나 의도는 당연히 그 명분과 달리 당내 부용이라는 평가는 분명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2개 특검을. 근데 통일부 특검은 사실은 민주당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요구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고 공천원급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장 대표가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자유와 법치를 주장을 해요. 근데 공천원급 특검하고 자유와 법치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과의 체제 전쟁, 이재명 정권과의 뭐 결사투쟁이라는 성격으로 이 단식의 어떤 의미를 자리매김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건 이야기는 공천원금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악구가 아니 윤곽이 잘 안 맞아.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투쟁의 목표나 투쟁의 타이밍상 약간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전 대표. 네, 때문에. 다만 그런 국면이 성공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한종훈 전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했던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유감 표명을 했고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그 단식 현장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큰 정치다. 그것을 장동혁 대표가 뿌리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큰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내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대여 투쟁으로 이재명 투쟁으로서 당대표가 단식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것이 저는 순리상 맞고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우리 당의 화합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예. 야 정치 진짜 묘하구나. 뭐 저는 초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는 제가 우리 당의 비상계엄의 태도 그다음에 윤석열 그 김건희 그 두 분과의 절연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비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징계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도 징계위에 출석했어요. 근데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예. 당대표 저렇게 단식하는데 네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는 거면 너 나쁜 사람이야. 근데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아니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인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당원들도 본인들이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비판을 했다고 해서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들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건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여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비판 가서 이제 심판받으러 가면서 당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당대표에 대해서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걸 비판한 것은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정치라는 건 묘하구나. 정치라는 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찾아가면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 아마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하면 지금까지는 뭐 지금 그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뭐 민주당에서 뭐라고만 하면은 고소, 고발, 민사소송 맨날 했단 말이야. 법률가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번에 아마 가처분을 하느냐 마느냐. 요거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여전히 법률가인지 정치가가 되는지 그거 하나 가처분 하는지 마는지 하고 이번에 만약에 단식장 찾아가는지 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고생하신다고 하면 한동훈 정치인 됐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하고 뭐 말이 안 되고 되든 그건 뭐 나중에 싸우시고 이게 어쨌든 이 남의 일이라 정치인으로 이것이. 변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처분 하지 말고 어? 단시장 찾아가면 예.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한동훈 그래도 이제 조금 정치인 비슷하게 돼간다라고 평가를 하고 아 형은택 변호사의 저 발언이 거의 저의 청부평론 같아.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단식장 가야 돼요? 김종국 아니 의원?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가야 됩니까? 가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세요. 뭐? 그래도 가세요. 그래요?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세요. 그럼. 김종국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피해자들 그러고 나서 김종국 최고위원은 반대죠. 네, 그러고 나서 제명도 당하고 그다음에 징계도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단식장까지 찾아가는데 징계하고 지명해봐요. 그럼 그럼. 비난의 화살이 어디에 그럼요.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다 그러면은 알아요. 장동혁 들어가서 아니,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그 이거 윤리위나 그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당무감사위원회는 윤리 그거는 전혀 하지 마시고 독립위원회 독립적인 건강- 기구인데 우리는 건강 간섭 잘- 못한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몸 추리시고 어쨌든 저기 하십시오라고만 하시면 돼요. 징계 얘기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또- 다른 얘기하면 망해. 징계 얘기를 뭐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저기- 하죠. 강성필 부대변인은 예. 가야 돼요?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가야지 나중에 명분도 쌓이고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다 징계하고 제명할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것들이 다 쌓이는 거고 아, 결국 할 거다. 제가 계속 말하거든요. 한동훈 대표 측에다가 그냥 내리는 소나기 맞아라. 예. 이 처절하게 맞을 때는 맞아줘야 된다. 여기에다 엊그제도 사과 영상 그 2분짜리 예. 저는 그거 정말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요? 사과 영상을 시작했는데 징계 유발 뭐 조작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 그걸 사과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건 지금 제가 반박을 해야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얘기 끝나시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탄압 받을 때는 한번 거차게 그 받으시라 이거. 야, 그거 반박하기 전에 민주당 하나 더.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찾아가라고 그럴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갈 기회가 없어요. 야당 민주당도 대표가 가야지. 저 단식한테 정무수석이나 여당의 원내대표나 저는 뭐 때가 되면 갈 수도 있고 전 정무수석 정도는 예. 예, 가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신임이기 때문에 갈수 있다? 예, 저는 당연히 그 예방할 것 아주 같은데. 짧게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나 뭐 국민의힘 잘 되라고 하시는 적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너 뭐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로 대변되는 극구 강성 그 거기 가서 너 머리 숙였지라고 하면서 공격하시기 뭐 그런 우리가요? 생각도 있으시죠. 아니, 아까 김근식 교수님 얘기랑 제 얘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김근식 교수님도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있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반론. 그 한동훈 대표 사과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도 뭐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비난이 나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박한 평가입니다. 우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일로 싸워서 감정이 격화돼요. 그럼 조금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한쪽이 만나서 여보 미안해 이야기를 해요. 그럼 풀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뭘 잘못했는데 써봐. 각서 써. 이러면 그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여보 미안해 하면 그게 약간 부족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한동훈 대표가 현장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우리 김채권님은 좀 강경하시고 저는 온건한 편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 농성을 주도해 본 적이 있어요. 도서관 농성을 주도해서 바리케이드 치고 경찰하고 대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풀긴 풀어야 돼. 출구를 모색해야 돼. 근데 회의를 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보자. 어떻게 결론을 낼지. 회의를 하면 항상 강경파가 이깁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려요. 네. 그 부부싸움 비유는 약간 나도 아니, 내 경험은 생각해. 내 경험. 항상 내가 여보 미안해 근데 이야기하지. 지금 어제 그거는 부부 싸움에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근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그 아니잖아 이렇게 너 말하는 거랑 때문이야. 같은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면 미안하다면 되는데 왜 그렇지. 거기다 대고 뭐. 자 그래서 여기서 짧게 결론. 그래서 결국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한다 안 한다 답만. 시간 한다. 없으니까. 한다. 강성 부대변인. 한다. 예. 당연히 하겠죠. 예. 찾아가면 그래도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까. 아니 그게 제명거리입니까? 예. 아니 그게 무슨 시혜를 바라야 돼요? 국민들이 다 알아. 그거 말이 흥분하지 됩니까? 마셔. 김규직 정치를 이렇게 흥분하는 게 아니야. 찾아가면 제명 안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들으면 한 전 대표 더 안 갈 것 같아. 스타일상 그렇지. 제명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당 대표 측 끝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제명하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아니, 그런 말 가서 필요도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처절하게 그런 당하고 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자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